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신없죠? 해외선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뉴스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일들이 좀 벌려주면서 그만큼 해외선물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FOMC 성명 또 지금 앞다가워지고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또 금리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사실상 선물로 유입되는 자금이 어마어마해져요. 자, 이런 시기에 잘 방향성 대응하셔서 수익금 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2018년 3월 9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주시고 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로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입니다. 자, 이 지표는요, 실업률과 그리고 평균 시간당 수입 역시 같이 동시간대에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는 한 달에 발표되는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향후 금리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번 3월 20일과 21일날 FOMC 성명이 진행 예정 중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 FOMC 성명에서 이미 예고되어 왔듯이 1월달에 진행되었던 FOMC 성명에서 예고되어 왔듯이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연준이 책임져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에 큰 조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프라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이미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사실상 확실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달에 금리 인상은 되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도 이후 3월 이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이 하나둘씩 윤곽이 잡혀갈 거예요. 거기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오늘 공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나믹한 움직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방향성 잡고 계신다면 수익 크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5일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파동의 고점 돌파하지 못한 이후에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 자, 무난하게 상승세 유지되면서 70.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4.30달러, 64.5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 자체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한 차례 58.50달러까지 더 나아가서 55.50까지 하락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추세선 이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 추세선 이탈 신호를 대기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추가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아직까지 여기서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추세선 이탈돼서 매도 흐름이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한 차례 유가 하락이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차트에서 주는 신호를 따라서 진입하도록 하죠.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하락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달러가 한 차례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갭 상승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갭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를 앞두고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 속에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트럼프가 진행 중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한 김정은과의 이 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한번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이거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김정은 북한 쪽에서도 또 거기에 대한 또 호감을 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또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한번 트위터에 남겼는데 김정은과의 이 그 비핵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기는 예상한다. 그 스텝에 거의 대부분의 스텝에 와 있다. 거의 김정은 만나기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식으로 트위터를 올리면서 상당히 지금 달러가 상승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이유 뒤에는 바로 이게 있는데요. 오늘 지금 트럼프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바로 관세, 무역 관세를 높이는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게요. I'm defending America's national security by placing tariffs on foreign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 We will have a 25% tariff on foreign steel and a 10% tariff on foreign aluminum when the product comes across our borders. It's a process called dumping.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이미 그 관세 인상을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25% 철강 쪽과 그리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철강 쪽과 그리고 보자. 네, 일단은 25%의 강철 쪽에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10% 쪽에 알루미늄 쪽에 관세를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증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달러가 한 차례 상승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상승폭을 오늘 트럼프가 공개했던 관세 인상 때문에 무역 전쟁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뭐 한 가지가 올라갈 호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내려갈 시황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고점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과 아주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시황입니다. 근데 이걸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다? 바로 FOMC 성명을 통한 금리 인상,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어떤 비농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018년도의 향후 금리 정책이 결정짓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향 때문에 상승과 하락은 서로 상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남았죠. 바로 금리. 바로 오늘 공개될 비농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한 차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은 건재한 수준을 이루고 있고요. 실업률은 지금 17년 만에 최저치인 4.1%를 6개월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또 더불어서 오늘 또 마켓 예상치는 4.0%를 보이고 있죠. 그런 만큼 상당히 미국의 고용 상황은 건재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당연히 2018년도 금리 정책을 강화시키겠죠. 여기에 따른 달러의 상승세가 유지될 예정이다. 자, 거기에 따라서 유로와 금,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의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금은요, 추가적으로 매도 대응이 유리한데요. 1305 라인까지 더 나아가서 1280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1335 라인 선에서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형분들은 제가 따로 문자 포지션 보내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매도 진입할 수 있는 구간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도 역시나 중심추에서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전파동의 고점에서 매도 진입하려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진입한다라는 거였지, 중심 최선이 돌파한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면서 다시 하단 추세선까지 내려왔군요. 자, 전파동의 고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추세선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시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이미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유로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언제 최선 이탈 신호 나오면은, 최선 이탈 신호 나올 때 그때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S&P 상승세 이어가고 있군요. 자, 2650 라인선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매수 대응하실 분들은 2725 라인선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상승은 2800 라인까지 더 나가서 2875 라인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증시 시장을 다시 하락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심리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 상승세에 대한 그 증시 시장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어요. S&P는 꾸준히 매수 대응하도록 하죠. 2725 라인선 매수 진입대기. 자, 다음 N도 역시나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N도 통화상품의 동향과 더불어서 하락세를 유지할 예정인데 매수 추세선이 완벽하게 이탈하면 그때 바로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 자, 항생지수 보도록 하죠. 항생은 지금 현재 3700 라인선 저항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31,050 라인까지, 31,500 라인까지 더 나가 31,500 라인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31,750 라인까지 매수 세력이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대응은 3700 라인선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진입가는 문자 포지션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은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추세선 이탈 신호 보고 대응하도록 하죠. 자, 금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1335 라인선에서 매도 진입 대기. 유로는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요 2725 라인선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화는요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도록 하고요. 항생지수는 매수 대응하는데요 바로 3700 라인선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는 여기까지.